예, 오늘 뭐 주말간에 있었던 소식들도 다뤄야겠지만 그 중에 좀 함께 같이 봤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저도 되게 오늘 시간이 없어갖고 막 스킵하면서 봐서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저도 이제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스페인 중앙은행이 오라 어서오세요. 아, 임신이냐고요? 아, 예, 뭐 그럴지도 모르죠. 자, 그 스페인 중앙은행이 초대한 자리에 리프사 이제 유럽 쪽 레귤레이션 담당 헤드인 유럽 지역의 한해서입니다. 그쪽에 이제 댄 모르건이라고 영국 정부기관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석을 해서 PT를 하면서 이제 리프사가 뭐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목표로 하는지, 뭐 그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금융기관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방식인지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워라 어서 오세요.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앞부분 보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17일 날 있었고요. 아까 얘기한 이 댄 모르건이라는 직원이 참석을 했고,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입니다. 남자 직원이고. 자, 그래서 이걸 좀 닫고 갈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거두절미하고 시작할게요. In the program. Thank you very much. First of all, huge thanks to the Bank of Spain for inviting us here today. 오늘 초대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시작하죠. 스페인 중앙은행에서 여기 초대해준 거 고맙다. Obviously, as a private sector representative, to display what we're trying to do. 프라이빗 섹터를 대표해서 지금 뭐 얘기한다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죠. The BIS mentioned that cross-border. 이거는 번역을 잘못한 것 같네요. VIS가 아니라 BIS겠죠? Payments was the killer app because I'm focusing a lot on that. 지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세션 말고 전에 이게 세션 4였거든요. 근데 세션 4 전에 BIS에서 누군가 나왔고요. BIS 직원이 나왔고 국제결제은행을 얘기합니다. 국제기구예요. 거기에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는 뭐 약간 중요하다. 지금 표현은 이제 킬러 앱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댄 모르건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얘기가 전 세션에 나왔는데 자기는 그래서 이런 언급을 BIS가 해줘서 굉장히 기뻤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IM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리프사죠. 주어는 리프사가 집중하는 게 바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이기 때문이죠. Today, it's a short presentation to outline who we are, 짧다고 하네요, what we're trying PT가. to achieve, and then we'll talk about. 우리는 누구고, 우리는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는. panel discussion around some of the technology and some of the challenges. 여기 잠깐 소개가 나왔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Head of Regulatory Relation for Europe이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커리어는 영국 정부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참고하십시오. Regulatory session after that. So, for those of you that don't know, Ripple is a technology company launched in 2012 in San Francisco. Our aim is to remove the friction from cross-border payments using both DLT and crypto assets. We've got 200 customers in over 40. 뭐 리프사가 뭐 하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사는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지금 보이는 자막처럼 40개 국가 넘게 고객이 있고 6개 대륙 얘기하겠죠? And we are live today. Unlike many of the proposals you've heard around Libra and other things like that, we are live today with many of our customers. 아이고, 또 리브라 죽였어요. 지금 어떤 얘기했냐면 unlike 어떤 거와 반대로 비교를 했냐면은 리브라 같은 거. 리브라 같은 거와 달리 우리는 오늘날 We are live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XRP 레저,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리프사 솔루션들은 이미 이제 커머셜라이즈 돼서 커머셜라이제이션 돼서 상업적으로 고객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상태라는 걸 강조한 거죠. 근데 이거를 좀 더 부각시키기에 요즘에 어그로를 잘 끌고 있는 리브라를 또 죽였습니다. 리브라와 다르게.
계속 이어서 보죠. 워라 어서 오세요. A vision to try and create the internet of value to be able to move money today, like information. IOV를 또 강조했죠. 본인들의 철학. I can see are on your phone, and don't worry, I'm not going to pick you up on it. What you'll notice that the experience is seamless, and that different networks interoperate together, whether it's 4G, email, HTTP, or ICP. They all work together seamlessly for the internet of information. But that 지금 IOV를 설명을 했습니다. 인터넷 오브 밸류라고 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그 인포메이션, 데이터들이 이제 뭐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은 뭐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막 다 전송이 돼서 여러 가지 컨텐츠라던가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잖아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그 IOV가 그런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돈이 그런 데이터처럼 실시간으로 원하는 곳에 빠르고 저렴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게 바로 IOV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에서 써있죠. 인포메이션이 seamlessly,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환경, 장소, 뭐 사용하는 단말이 스마트폰이든지 PC든지 노트북이든지 그런 것도 전혀 상관없고요. 그리고 본인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인터넷만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전혀 다른 경험이 아니라 똑같은 경험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우리한테 체감되게 얘기하면은 얼마든지 유튜브 동영상 볼 수 있고 원하는 것들을 똑같이 다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hat's not how payment networks work today. 그래서 비교하죠. 인터넷은 이럴지언정 오늘날 페이먼트 네트워크는 이렇지가 않다. 이렇게 작동을 못한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또 그 얘기를 하겠죠. 리프사가 어떻게 이거를 바꿔냈지, 우리의 목표가 뭔지를 자연스럽게 흐름으로 얘기를 해주겠죠. Domestic or regional payment systems are pretty efficient. The growth in real-time payments, real-time RTGS. 또 번역이 실수가 됐네요. 뭐 자동 번역이라 자동 자막이라 어쩔 수가 없죠. 자, 지금 뭘 얘기했냐면 도메스틱 페이먼트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중앙은행 설명드릴 때 많이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그림처럼 각 국가, 이 중간에 국기가 있잖아요. 각 나라. 이건 뭐 약간 국가는 아니지만 유럽 중앙은행일 거고요. 이거는 페드, 미국 연방준비제도 또는 연방준비은행들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중국 중앙은행, 이거 인도 국기인가요? 헷갈린다. 인도 국기 맞아요? 헷갈린다. 뭐 어디죠? 멕시코인가? 인도 국기인가요?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 죄송해요. 국기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해외를 많이 못 가봐서 해외 국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4가지 정도의 이제 국기가 보입니다. 보이는데 중앙은행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들은 우리나라까지 포함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융망을 만들어서 저런 국내 해당 국가의 내 안에서, 해당 국가 내에서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리얼타임 페이먼트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RTGS, 그로스 세틀먼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 그래서 RTGS인데 이게 자동 자막이 제대로 캐치 못한 것 같아요. RTGS 요걸 얘기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세틀먼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국 내에서 리얼타임으로 세틀먼트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거 종류 여러 가지 있다고 했죠. 얘기 나온 김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이브리드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리얼타임. 그러니까 뭔가 돈이 이동하는 세틀먼트가 발생을 하면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게 있고 모아서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한 방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모아두고 있다가 플러마이너스에서 정산되는 부분만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뭐 큰 금액에 대해서는 이런 정산형을 쓰고 특정 시간에, 그리고 작은 금액들은 즉각 움직이기 위해서 쓰는 게 하이브리드인데, 참고로 한국은행이 그렇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하이브리드형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참고하십시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Or more or less real time, but they don't speak to each other. They're coupled together.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각 나라 이런 선진국들이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이렇게 효율적인 리얼타임 페이먼트 그 세틀먼트 네트워크를 갖췄지만 이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죠.
요 안에만 놓고 보면은 리얼타임이지만 만약에 유럽 중앙은행에 연결된 은행으로 가고 싶다. 여기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고 싶어요 하면은 네, 요 구간이 리얼타임이 안 되는 비효율적인 문제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문제죠. 네, 환거래가 발생하면 생기는 문제 겁나게 느리다 이런 문제들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볼게요. By a series of corresponding banking relationships, 환거래은행 그런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Many days 느리고 비용 많이 들고 신뢰할 수 없고요. The average cost of remittance stood around 7% and could be much greater than that in hard to reach markets, and it's often unreliable. That's the failure rate we've got back from some data from SWIFT. 스위프트로부터 확인된 거는 fail, 그러니까 이 전송을 잘 해야 되는데 fail 되는 실패하는 퍼센테이지가 100번 시도했을 때 6번 정도는 실패한다. 라고 스위프트 자료에 나와 있어서 그 데이터를 인용했다고 합니다. The problem is even greater when we talk about low value, high volume payments. So 자, 지금 이제 가장 그 문제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딱 집어 얘기하는데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low value, high volume을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리테일 레미턴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low value, 낮은 가치, 그러면서 high volume, 볼륨의 덩어리는 큰 어딜 얘기하냐면 개인 간에 송금하는 것들, 그러니까 작은 금액, 리테일 그런 소액들이 레미턴스로 이동하는 거, 그 분야가 가장 이 문제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리테일 레미턴스 부분 설명하기 시작하겠죠. Such as remittances. There are 레미턴스라고 over 얘기하네요. 270 million people living outside. 자, 그림으로도 표기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하나 그려놓고 레미턴스. 이거는 이제 앞부분에 리테일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개인이 보내는 거. 네. 여기 아래에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것도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어서 볼게요. Their country of birth today, according to the World Bank, up from around 150 million in 1990. This market is ever growing, and of course the growth of small businesses who immediately. 네, 월드뱅크에 따르면은 예전이에요. 최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통계 기준이. 방금 2000년이라고 했나요? 1990년 기준이라고 했나요? 어쨌든 1억 5천만 명이 지금 레미턴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통계가 잡혔다고 하네요. Due to the proliferation of cloud technologies, you can immediately have a global market and receive low-value payments on a regular basis. And then, of course, digital platform businesses, whether you're a trader on eBay or whether you're an Airbnb host, you're receiving many low-value payments. 이베이라던가 마지막에 세 가지 분야를 얘기했는데 스몰 비즈니스, 그러니까 소기업들이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디지털 플랫폼 얘기했는데 지금 예를 든 게 이제 이베이나 에어비앤비를 예를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다 작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금액은 전혀 이 세 가지 경우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로우 밸류, 하이 볼륨 얘기를 한 거죠. 페이팔까지 예를 들었네요. 네, 더불어서 이제 트래디셔널 뱅킹 네트워크까지 언급을 하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Of course, the session today is on global flows. Remittances have overtaken FDI and private capital and aid as the largest inflow of capital into emerging market economies. Same data from the World Bank says in 2019. 월드뱅크 자료를 인용했고요. 2019년에 발표한 월드뱅크 자료에 따르면 근데 그 PTN은 IMF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예, 같이 조사한 자료인가 봐요. 그래서 레미턴스 추세를 보면은 이 프라이빗 캐피털 플로우 그리고 에이드, FDI는 뭐의 약자일까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FDI 뭐의 약자죠? 잠깐만요. FDI 좀 더 다른 분야에서도 동일한 용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금융이라고 해볼까요? FDI가 뭐죠? 금융 FDI. 외국인 직접 투자. 외국인 직접 투자. foreign D는 뭐의 약자로 디벨롭먼트 아닐 것 같은데? 뭐의 약자일까요? 안 나와있네? 자, 그러면은 괜히 궁금하니까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네, 요거 약자네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FDI가
색깔로 얘기를 안 해줬네요. 근데 이 빨간 선이 레미턴, 이 색, 파란색이 요거는 FDI. 외국인 직접 투자 액수보다 이 아까 얘기한 레미턴스들 있죠. 소액들. 네, 이게 넘었다고 합니다. 추세를 넘어섰다고 하네요. 19년에. 그럼 생각보다 금액이 되는 거죠. 네, 이 리테일 레미턴스가 FDI, 외국인 직접 투자 액수를 넘었다고 해요. 전체를. 그리고 나머지 요 뒤에 나온 에이드랑 프라이빗, 캐피털 플로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레미턴스 시장 자체가 점점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마켓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270 million migrants living in countries overseas will send 이민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689 billion back to 지금 수치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19년 기준으로는 FDI 외국인 직접 투자를 넘어섰고 액수를 규모에서 지금 구체적인 수치로는 689 빌리언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 6,890억 달러입니다. 굉장한 액수긴 하네요. To their home market. So it's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world economy which is underserved by current cross-border payments. And it's not just individuals, the growth of small businesses is also driving demand in this space, which are underserved by the current banking networks. As we can see here, double-digit growth in inflows and outflows. 더불어서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라 더블 디짓으로,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세가. 그래서 지금 국가별로 성장 수치에 대해 보여주는데 야, 브라질 장난 아니네? 브라질 뭐예요? 브라질에서 돈 나가는 거랑 들어오는 게 성장률이 X구나. 깜짝이야. 네, 성장률 인바운드 그래도 15%는 되네. 워낙 사이즈도 큰데 15%씩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나가는 돈은 8%. 브라질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많네요. 와우. 이거는 참고로 남아메리카 그 대륙에 있는 국가들만 예를 들었네요. 페루, 칠레, 콜롬비아, 그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만 예를 들었네요. 이어서 보시죠.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머징 마켓이죠. 이쪽은 신흥 국가들, 신흥 시장. 역시 브라질이 크긴 크네요. 성장률이. A deluge of headlines of new initiatives from JP Morgan coin to Libra and other stable coins which seem to appear every couple of weeks, and lots of new projects trying to address some of these issues in cross-border payments. I don't want to dwell too much on this because we've already talked about it quite a bit at length, but obviously we've got CBDCs, which are obviously mainly in the conceptual phase, but obviously have been around for hundreds of years as well in practice. Stable coins, which we view very much more as things like Libra with a basket.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본다면 설명드릴게요. Or currencies. Again, things like Tether, which was quite controversial. Again, we would say falls within this bucket. Of course, there's native crypto, which is the one standout there, which is decentralized, and anyone can access it and anyone can trade in it. The two I've listed there are obviously Bitcoin, which 스테이블 코인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네이티브 에셋인 이제 비트코인 언급하면서 이제 XRP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자, 계속 이어서 보시죠. Fundamentally is seen as a libertarian project.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looking to try and replace 평가나 이런 건 fiat 없었어요. currencies in some respects. Ripple utilize a digital asset called XRP, and our view is very much around connecting fiat currencies. So, although they have some similarities in the native crypto assets, where the value is derived from the network, not any backing, often their uses and protocols mean they can be significantly different. 자, 재밌는 거는 이번에는 리브라를 직접 죽이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또 죽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연스럽게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면서 CBDC 언급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리브라도 왜 스테이블 코인이랑 묶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브라를 그쪽에다 박아버렸어요. 뭐 약간 다르긴 하지만 바스켓 통화거든요. 뭐 어쨌든 뭐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그거조차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묶고 싶었나 봐요. 그쪽이랑 같이 언급을 하고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이 스테이블 코인들과 다르게 이제 네이티브 에셋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리플사가 XIP라는 거를 이제 쓰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번 또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거 강조했냐면 우리는 이 네이티브 에셋인 XIP 그러니까 크립토 커런시 이거를 피아트를 대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피아트 커런시 법정 화폐와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도움을 주고 싶다는 거죠. 맨날 리플사가 얘기하는 거는 이 세컨드 티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크립토 커런시는. 그래서 XIP를 브릿지 커런시로 삼아갖고 이 피아트 커런시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굉장히 비율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더불어서 스피드가 안 나는 것들 아까 보신 것처럼 3일에서 5일 걸리고 이런 것들을 리얼타임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XIP가 브릿지 시켜준 용도로 쓰고 있다라는 걸 대조하면서 또 강조를 했죠. 물론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또 리브라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언급은 없었지만 비교를 한 거나 다름없죠. 또 앞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And then of course the proprietary DLT systems which don't use an asset per se and obviously permissioned around messaging and settlement and exchange of value and Ripple again use that in Xcurrent but there are many others such as R3, Corda network as well. 오,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달라졌냐면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거 좀 처음이라 좀 놀랬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셨나요? Xcurrent를 페이먼트 솔루션이 아니라 세틀먼트까지 가능한 걸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실제로 다른 데서 이제 보세요. Don't use an asset different king. Often their uses and protocols mean they can be significantly different. And then of course the proprietary DLT systems which don't use an asset per se. 보면서 이제 don't use an asset이라고 얘기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약간 네이티브 에셋을 얘기하는 거죠. 에셋을 쓰지 않는 DLT 시스템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소개하는 게 Xcurrent. Permissioned around messaging and settlement and exchange. 그러면서 퍼미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폐쇄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Xcurrent가 원래 그런 특성이죠. 그러면서 메시징 앤 세틀먼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틀먼트까지 가능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세틀먼트가 원래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작년 싱가포르 핀테크 포럼 때 그게 나왔었죠. 브로셔 한 장이 등장하면서 그때 나왔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Xcurrent 4.0에 대한 브로셔였는데 거기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죠. 뭔가 XIP와의 결합이 기존은 뭔가 Xcurrent가 XIP와는 완전 분리된 느낌인데 방금 말씀드린 그때부터 Xcurrent 4.0의 브로셔 때부터 거기에도 이제 XIP 사용에 대해서 약간 뭔가 더 부드럽게 연결되는 거에 대한 그런 걸 연상시키는 문구도 있었고 더불어서 그때쯤부터 그 이후로 계속 Xcurrent에서는 XIP를 세틀먼트로 쓰는 게 쉽다라는 약간 추상적인 얘기지만 그런 언급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관련해서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당장은 댄모로건이 지금 설명하는 거는 아까 에셋을 안 쓴다고 했어요. XIP를 의미하는 것 겁니다. 일단 안 쓰는 걸로 소개했지만 그래도 세틀먼트가 가능한 솔루션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피아트 커런시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 원화 이런 것들을 통한 세틀먼트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도 약간 요즘에 바뀌었어요. 이거 컨버전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원래 엑스커런트는 리플사가 포지션을 명확하게 잘랐던 게 페이먼트 솔루션이란 건 매번 강조했거든요. 근데 세틀먼트까지도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지. 관련돼서 제가 많은 것들을 설명했는데 어떤 얘기들을 더 언급해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alue and Ripple again use that in Xcurrent, but there are many others such as R3, Corda network as well. 그래서 다른 거로 이제 비교한 게 Corda 네트워크가 잠깐만요. Ripple again used that in Xcurrent, but there are many others such as R3, Corda network. 다른 걸로는 이제 코르다 네트워크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if we think about where we are today, and we think about Bitcoin blockchain as the breakout technology, I think 10 years on, we're seeing a maturity in design-specific use cases. I mention this because Bitcoin blockchain is not suitable for cross-border payments or large networks because of some issues around settlement finality which have been raised by the BIS, some issues around costs, and many more issues which mean although it addressed the issue of digital scarcity, i.e. the double spend problem, which means the Bitcoin I've sent you I no longer have, it was that breakout technology. We're seeing much more design-specific use cases come to market. Again, with Ripple, we focus on the XRP ledger, which is very much around speed, settlement finality, and reach. 이번엔 비트코인을 죽였네요. 어차피 뭐 비트코인은 항상 이제 비교를 하니까 약간 유명하기도 하고요. 어쩔 수가 없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비트코인이라 약간 사람들한테 체감이 되게 설명하려면 알고 있는 거를 비교하면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선택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적합하지 않다. 근데 이제 본인들의 의견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BIS가 이제 얘기한 자료를 인용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적합하지 않다. 왜냐면 BIS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스피드 그리고 코스트, 항상 문제 삼는 거 두 가지죠. 비트코인 12분 이상 걸리고 그다음 비용도 한 번 처리하는데 몇 달러씩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 그런 거 얘기하면서 이런 비트코인을 쓰지 않고 우리는 스피드나 코스트에서 뛰어난 XRP 레저를 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죠. And it's a network of eventually two technology stacks which are integrated. The first is Xcurrent, which is a messaging settlement layer. 이거 봐요. 또 지금 되겠어요. Messaging and Settlement Layer. 이제 가능한 걸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또 PT에는 그런 언급은 없어요. 또 페이먼트를 처리하는 걸로 소개가 돼 있는데 이 사람 자꾸 세르먼트까지도 언급을 하네요. 되게 특이하네요. 기존의 리플사 직원들이 그러질 않았는데 자꾸 세르먼트까지도 언급을 하네요. 왜 그런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Version of this is a technology called the Interledger Protocol. 인터레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is is the HTTP layer of the Internet of Value. 인터레저 기반이고 더불어서 이제 HTTP 레이어 이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Connect many different ledgers together, no matter what they are. So 그리고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그 어떠한 레저일지라도 서로 다른 레저일지라도 엑스커런트에 연결이 된다. 왜냐하면 기반이 IP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or instance, the open source version of it is being used by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It's a level 1 project to connect different mobile money systems in Africa today. The commercial version that we use, Xcurrent, for financial institutions.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예로 빌 게이츠 재단이 쓰고 있는 거에 대한 언급을 했네요. IP 통해서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서 모바일 모니 시스템 레벨 1 프로젝트로 이걸 사용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Today, the commercial version that we use Xcurrent for financial institutions also has a messaging and settlement system. 역시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다른 이제 IP 기반으로 만든 Xcurrent는 금융기관 전용 버전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Moving away from file-based messaging to one that's more akin to WhatsApp and can track. And we've seen similar copycats, obviously, with Swift GPI. 아니 이거 너무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스위프트 GPI를 카피캣이라고 얘기했네. 뭐 맞긴 맞는데 이 사람 세게 얘기한다. 스위프트 GPI가 엑스커런트보다 나중에 나왔죠. 근데 카피캣이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Essentially, we would say this is much more real time. 재밌네. Where you can track payments from end to end. 스위프트 GPI는 카피캣이다. As well around it, and as well, the settlement is atomic, meaning all the money moves or none of the money moves. This is our primary product. We have 200 customers today, which use Xcurrent. 엑스커런트 쓰는 고객이 200 이상 있다고 얘기하고 You still need to pre-fund overseas and maintain relationships with banks overseas. This is probably okay when you're talking about US dollar or GBP or euro, where the cost of that relationship is commercial and the regulatory overhead is acceptable because it's a high volume corridor. But if you're going to go from Brazilian real to Philippines peso, the chance of that being pre-funded
are quite low, and obviously you would have to go through a series of corresponding banking relationships, jumping from balance sheet to balance sheet. At each stage of that journey, cost would be removed. Obviously, many banks in the system would make money out of the float in the system as is. So our view on digital assets is we feel that there's a role to connect 약간 재무와 회계 관점에서 얘기를 particularly more exotic currencies where that bilateral relationship does not exist. In our case, 그 양쪽 간의 릴레이션십 관계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없이도 지금 할 수 있는 거 서로 릴레이션십을 갖추지 않고 이런 재무 회계적인 관점에서 뭔가 엮이는 거 없이도 그러니까 즉 이것에 기반해서 프리 펀딩 돈을 미리 예금해놓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관점의 재무회계 관점으로 그거를 풀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없이도 이런 릴레이션십 복잡한 관계를 갖지 않아도 이제 세틀먼트가 가능한 게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XRP, 그러니까 엑스라피드 형태를 설명을 하겠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How do we do that? We do that through the second part of RippleNet, which is on-demand liquidity, or XRapid, where instead of pre-funding overseas, we source for liquidity from digital asset exchanges in both the home and the beneficiary market. Very simply, obviously there's much more complexity to it. It's two domestic payments connected by a movement of XRP. 지금 그래서 사실 실제 작동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면 도메스틱 페이먼트 두 개를 아까 도메스틱 페이먼트는 이미 오늘날 효율화돼 있다고 했잖아요. 리얼타임으로. 이 효율화돼 있는 거 사이가 가장 문제인데 그 사이를 XRP로 브릿지에서 연결해 주는 거다.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 레벨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이해하기 쉽도록. So in this instance, it would be USD to XRP at the home exchange. 달러를 XRP로 바꾸고 across the ledger to the beneficiary exchange. XRP 레저상에서 이제 멕시코 쪽에 있는 익스체인지로 옮기고 페소로 바꾼다. Into digital wallets. On top of that, there's a messaging and settlement layer, which includes the Ripple payment object, which includes all the information you would get in a cross-border payment, KYC, for instance, settlement finality, any other legal issues you may have. Either side of this is a financial institution in our model. We're looking to connect fiat currencies. So 레귤레이션 관련된 걸 강조하고 본인이 그쪽이다 보니까. Checks that you would do in a normal cross-border payment. We're not looking to circumvent the system. 되게 장점으로 부각을 하네요. KYC 정보를 기존 방식은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와 다르게 보인드 엑스라피드 통한 거는 이 정보를 잃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걸 장점으로 부각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KYC는 고객 신원 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장점으로 내세우고 싶은 거는 안티모니 론더링 이런 거 신원 확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장점이 있는 거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Today we've had 2 quarters and we've seen significant cost reductions. This is one of the examples that we have gone live with XRapid, but also quite you may have seen that we are an important relationship with MoneyGram. 엑스라피드 관련돼서 모니그램과 중요한 이제 관계에 있다라는 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라오라 어서 오세요. 퀄릭스를 예를 들고 있네요. 엑스라피드 실제 사용자로서. 잠깐만요. 여기 바나맥스가 뭘까요? 바나맥스 아마 은행일 것 같은데. 자, 여기 이제 퀄릭스가 실제적인 엑스라피드 고객으로서 얘기가 언급이 되면서 이 단계별로 처리하는 게 지금 보이는데, 보면은 퀄릭스가 이니시에이트 페이먼트라고 돼 있잖아요. 목적지 어카운트로. 이게 이제 엑스라피드 작동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리플렛에서 리플렛 통해 갖고 빗소로부터 이제 리퀴디티, 유동성 공급받는 걸 이제 페소로 바꾸는 거 말하는 거죠. XRP를. 근데 보면은 뒤에 나오는 게 SPEI 레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제 판단으로는 이 멕시코 중앙은행이 만든 금융망을 얘기하는 것 겁니다. 그래서 그 레일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그 도메스틱 레일을 통해서 이제 입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맥스, 이거는 은행일 겁니다. 바나맥스 은행일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일단은 정황상 확실한 건 바나맥스라는 곳은 멕시코에 있는 금융기관일 텐데, 얘는 은행이 맞네요. 은행이네. 리플렛 멤버로 확인이 됐네요. 덕분에. 요것 때문에
확인 컨펌 됐습니다. 이거는 멕시코에 있는 리플렛 멤버.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이 마크 보이세요? 바나맥스가 멕시코에 있는 은행인데 시티그룹 건가 보네요. 소유가. 예. 시티은행 거의 소유인 것 같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은행이지만 아마 이거 눌러보면 맞을 것 같아요. 헉!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래요. 예. 오.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마크, 시티 마크가 달려있는 거 보니까 시티은행이 인수한 것 같아요. 한번 검색해볼까요? 시티라고? 시티 카드가 들어가 있네. 네, 시티 바나맥스라고도 얘기한다고 하네요. 맞네. 네, 여기 써있죠? 2001년 8월에 시티그룹에 의해 시티그룹이 사버렸죠. 바나맥스 이 파이낸셜 그룹을, 금융그룹 여기를 사버렸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바나맥스는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은행이고요. 더불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리플렛 멤버이고 동시에 시티그룹이 이미 2001년부터 구매를 해서 사놓은 은행 중에 하나네요. 자, 어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 자료 때문에 바나맥스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 이거는 리플렛 멤버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The use case here being retail remittances. I don't think we're going to compete necessarily with high volume corridors at the moment where that relationship is there. There are challenges as well, particularly on the banking side where the relationship, the regulatory environment for digital assets is still emerging. It's getting better. We've talked about FATF. 여기서 근데 재밌는 걸 얘기하네요. 그 잠깐만요. 하이밸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가 좀 놓쳐갖고 다시 땡겨볼게요. 네, 리테일 레미턴스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really with high volume corridors at the moment where that relationship is there. There are challenges as well, particularly on the banking side where the relationship, the regulatory environment for digital assets is still emerging. It's getting better. We've talked about FATF before. Basel Committee is looking at the prudential requirements around how you would hold or have exposure to digital assets. Things like how digital assets can have any exposure to financial market intermediaries, things like settlement finality. These are all starting to develop, and I think larger banks at the moment are starting to look at this in a more serious way. And obviously, as these as rules and standards come in, I believe we'll see. 지금 댄모르건이 이제 레귤레이션과 이제 디지털 에셋과의 관계를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문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도대체 메이저 은행 또는 라지뱅크라고 얘기하는 또는 메가뱅크라고 얘기하는 이 친구들을 도대체 언제 XRP를 써주는 거냐, 이게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볼게요. And I think larger banks at the moment are. 네, 본인 의견으로는 이 라지뱅크, 그러니까 메가뱅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라지뱅크 또는 메이저 은행, 큰 은행, 우리나라 말로 큰 은행들, 빅 은행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은행들은 언제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이제 보기 시작한다고 하죠. 시리어스, 신중하게, 그러니까 진지하게 보기 시작하는데 어느 시점으로 이 사람을 얘기하고 있냐면, and obviously as these rules and standards come in, I believe 분명하게도 이제 이런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뭐 스탠다드, 표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룰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분명해지면 그때서부터 라지뱅크들이 이 디지털 에셋인 XRP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살펴보고. 그렇게 본인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We'll see much greater adoption beyond payment providers globally. So that's it. It's a short presentation. These are some of the use cases that we see today from digital assets and how we try and use it. I think the future is very positive, but what we do need is much greater regulatory certainty. 끝났습니다. Now is the turn to Jean-Pierre. 네, 끝났네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 스페인 정리를 간단히 할게요. 스페인 은행이 이런 세션을 만들어서 더군다나 이제 프라이빗 섹터, 그러니까
정부기관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그냥 일반 기업들,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하지 않는 그런 단체 기관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뭐 사기업을 얘기하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프라이빗 섹터의 대표로서 리플사가 초대됐고요. 그래서 리플사 초대된 대표로서 댄모르건이 가서 지금 보시는 PT 발표를 했고, 이 안에서 얘기한 것들은 기존에 없었던 많은 것들을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몇 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약간 뭐가 추가되거나 언급이 안 됐던 것 또는 약간 변형이 된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정리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엑스커런트가 약간 컨버전스 된 부분에 대해 자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원래 페이먼트 네트워크인 거에 대해만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리플렛 얘기하면서 엑스커런트에 대해서는 이제 세틀먼트 기능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리플사가 세틀먼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엑스커런트의 세틀먼트 기능도 지금 현재 XRP가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원래 쓰는 방식 있죠.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프리펀딩을 기반으로 한 피아트 커런시로 세틀먼트 하는 거, 그것까지도 엑스커런트 솔루션으로 된다면은 뭐 아직 XRP를 고려하지 않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의 기능들이 예전에 비해 확실히 좀 강화됐을 거고, 실제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페이먼트 네트워크라고 안 하고 페이먼트 앤 세틀먼트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또 설명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리플사가 엑스커런트를 자꾸 보급을 하려는 이유는 분명하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커런트 자체가 XRP를 강제적으로 쓰게 만들거나 또는 XRP를 쓸 수밖에 없는 약간 백도어 같은 게 아니에요. 눈을 말씀드리지만 리플사의 전략은 엑스커런트를 자꾸 보급하는 이유는 리얼타임 세틀먼트를 해줄 수 있는 XRP가 오늘날 시장에서는 디맨드가 많이 생기기 힘들다는 거죠. 이유가 왜죠? 페이먼트 자체가 리얼타임이 되지 않으면 리얼타임 세틀먼트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스위프트가 오늘날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멤버들과 전 세계 모든 돈들에 대한 이 페이먼트를 스위프트 걸로 처리하고 있는데 너무 느려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위프트가 바뀌지 않으니까 리플사가 직접 리얼타임 페이먼트를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을 엑스커런트에 직접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마치 그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하는데 여러분들 주문을 하는데 하루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로 온라인 주문하는데 하루. 근데 총알 배송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문하는데 하루 걸리는데 총알 배송이 돼서 1시간 만에 도착한다. 별 큰 의미가 없겠죠. 근데 반대로 주문하는데 만약에 5분밖에 안 걸린다. 근데 총알 배송이라 배송도 1시간 만에 온다. 그 총알 배송은 의미가 있죠. 약간 다르죠. 오프라인 매장 가서 하는 거랑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리브라를 또 죽였어요. 리브라랑 비교하면서 라이브로 들어가지 못하고 화이트 페이퍼 수준에 그친 리브라를 한 번 더 죽이면서 리플 솔루션은 이미 라이브로 들어와 있고 실제적인 사용이 있고 실제로 사용에 대한 혜택을 보는 고객들이 있다는 거 강조했고요. 더불어서 비트코인도 항상 겸사겸사 죽여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스위프트 GPI도 한번 지그시 아주 잘근잘근 밟았습니다. 카피캣이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하면서 아주 잘근잘근 밟아줬어요. 지금 이런 모습도 처음이네. 스위프트 GPI를 카피캣이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도 처음 보네요. 굉장히 이색적인데 어쨌든 댄모르건이 짓밟아줬어요. 스위프트 GPI 한번 밟아주고, 그러고 나서 계속 이어서 우리가 아는 얘기들을 했고, 하다가 이제 엑스라피드 설명하다 쿠알릭스를 예를 들었는데, 그 설명안에 이제 바나맥스라고 하는 멕시코에서 가장 큰 두 번째 은행이 이 보인들 리플렛 네트워크 안에서 이런 엑스라피드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다가 멕시코 내에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그 금융기관으로서 바나맥스가 등장하는 바람에 리플렛 멤버인 게 컨펌이 됐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바나맥스는 리플렛 멤버다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내용 안에서 그렇게 막 색다른 건 없는데 지금 보니까
스페인 중앙은행의 이렇게 프라이빗 섹터 사기업의 대표로서 초대를 받는 거 보면 확실히 그래도 어느 정도 위상이 있기는 해요. 예전에 말씀드린 IMS, 그 인터내셔널 모네터리 시스템, 국제 통화 시스템 관련된 그 스위스에서 있었던 컨퍼런스, 거기에 사기업들 못 갔죠. 되게 세계적인 뭐 사기업들 몇 군데만 갔었고 대부분이 중앙은행과 뭐 그런 레귤레이션 관련된 자들이었는데 거기에 리프사가 가서 PT까지도 했었죠. 리프 CEO가. 확실히 위상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성공 여부를 가르는 요소는 아니지만 현재로서 리프사가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요소는 명백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 중앙은행에도 초대가 됐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지 않았나 싶네요. 이 영상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보스가 아마 진행하고 있겠죠? 오늘부터 진행하나요? 2019년 시보스? 런던에서 있네요. 런던에서 하고 23일 오늘부터 스타트 끊었네요. 아마 몇 시간 전쯤부터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컨퍼런스에 리프사가 출연하는지는 제가 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시버스에 그 부스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데모 시연하면서 이제 홍보 활동도 할 텐데요. 여기 리프사 직원이 세션에 출연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잠깐 살펴볼까요? 출연하네요. 있네. 아니 잠깐만, 아닌가? 이거는 지금 부스에 대한 얘기죠. K135라는 구역에 여기 부스를 마련한 거죠. 프로덕트 쇼가 있다네요. 이번에도 뭔가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저 행사장에서 전달되는 그런 자료 때문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드림나우 맞아요. 드림나우가 출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피스도 여기에 더불어서 시드니 오피스가 있네요. 리프사가. 그리고 두바이도 이미 만들어진 것 같고요. 상파울로, 지금 상파울로 이제 브라질, 뭄바이, 런던. 지금 뭄바이는 아랍에미리트죠. 런던, 그리고 싱가포르. 시드니가 좀 의외네요. 나머지는 다 알고 있었는데 시드니 오피스가 있습니다. 호주에. 자, 그래서 이 부스를 통해서 솔루션 프로덕트 쇼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션에 참여하는 거는 지금 대충 검색했을 때는 안 보이기는 하네요. 안 보이긴 하는데 뭔가 세션에 나오는 게 있으면은 나중에 영상으로 올라올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하고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같이 빠르게 핵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나우가 트윗을 남기긴 했는데 세션에 참가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리프사 지금 저희 행사장에 런던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9 시보스, 여기 리프사 부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이쁘게 꾸몄네요. 여기 그리고 키오스크는 아닌데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했네요. 여기 리플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전시도 해놓은 모양입니다. 상담도 하고 뭐 고객도 유치하고 하겠죠. 홍보 활동을 위한 부스니까 상당히 예쁘게 꾸며놨네요. 가보고 싶네요. 가보고 싶지만 현실은 가기 힘들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살펴본 스페인 중앙은행의 리프사 초대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벡트가 라이브로 들어갔죠, 여러분들. 벡트 지금 계약 건수 확인이 되나요? 한번 잠깐 보러 가죠. 벡트가 라이브 들어갔는데 왜 거래량 보이니? 한번 거래량이 보인다고 하면은 보이네? 아니다, 가격 볼륨 나오네요. 자, 29개 좋습니다. 아주 그냥 29개 29개 거래됐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29개 스타트한 지는 지금 인트라데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프로그레스 바거든요. 요거 꽉 차면은 이제 데일리는 정산이 될 텐데, 이거에 한 몇 %죠? 한 10%도 안 되긴 하는데, 일단 29개만 거래되고 있어요. 그럼 한 30개라고 봐주고, 그러면 한 3억 정도 거래를 했다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거래량이 적죠. 일단 시작은 막 폭발적이지는 않아요. 일단 CME랑 비교해볼까요?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던 CME 볼륨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디 봅시다. 1043개. CME는 1000개 했는데 오늘 1000개 했는데 벡트는 30개. 수고. 일단은 상대가 안되네요. 오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벡트가 아주 CME한테 거래량으로는 밟히고 있습니다. 30개 대 1000개.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다고 한 게, 지금 이 사람 보이죠? 리프사 에이펙 쪽 담당 직원인데, 뒤에 신영성님이 보이죠? 예, 뭐라고 말하는 거 쳐다보고 있는데, 아직 이 동영상, 이 밀캔에서 올려주질 않았어요. 예. 올려줘야지 뭐 보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고, 신영성님은 어떤 견해, 본인의 의견을 얘기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아직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영상이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이랑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이것도 뭐 벡트 얘기죠. 벡트 출시되면 메인스트림 갈 수 있냐? 지켜봐야겠죠. 우리 게이트허브. 게이트허브는 참고로 금요일마다 이제 본인들이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커런시에 관련된 뭔가 지식들을 블로깅 해갖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유하는데, 이번에 인터레저 ILP 관련된 거를 공유를 했어요. 네, 얘네 이거 공유하면서 본인들이 이 피아트 쌍을 제공하는 ILP 커넥터를 출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달째 못하고 있거든요. 네,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얘네 해킹 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딜레이 되고 있는데, 언제 출시할지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 IP 커넥터들 중에서도 이 피아트, 법정화폐와의 XRP의 쌍을 제공하는 애들이 빨리 등장하지 않으면은 IP 커넥터가 정상적인 기능이 사실 힘듭니다. 오죽했으면은 코이사가 지금 스트롱홀드라고 이제 스텔라의 파트너인 스텔라 네트워크 안에 분산화 거래소로 만들어져 있는 스트롱홀드가 지금 코이사한테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게이트허브는 XRP 레저상에서 게이트웨이로서 이제 분산거래소 운영 중이거든요. 얘가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얘가 빨리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니면은 똑같이 게이트웨이를 운영하고 있는 누군가가 피아트 유동성을 제공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네, 아직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이트허브가 이제 뭐랄까 1순위로 굉장히 유력했는데, 해킹 사건이 아무래도 타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들어오긴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머니그램은 제가 최근에 머니그램 언급했을 때 설명드린 거 있죠. 이 사람이 지금 보시는 요 분 있죠. 요 양반이 머니그램 CEO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사의 솔루션, 엑스라피드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럼 어떤 얘기냐면, XRP가 굉장히 빠르고 효율이 좋은 거는 맞는데, 문제는 이제 유동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핵심을 짚어서 이제 가장 아픈 곳이죠, 사실.
그 단점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것과 다르게 머니그램은 유동성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인 화폐의 유동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가장 최근에 머니그램 설명할 때 머니그램이 가질 수 있는 포텐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머니그램 CEO가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의 화폐를 갖고 있다면 뭐가 가능하다고요? 얘네가 마켓메이커 역할을 해서 XRP를 싸게 구매해낼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낮게. 동시에 마켓메이커의 역할도 하는 거죠. 싸게 구매하면서 본인이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어요. XRP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면은 머니그램 지금 미국 본사에 있는데 한국 지사에서 원화를 이제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원화를 갖게 돼요. 그러면 뭐를 하냐면 예를 들면 업비트 같은 국내 거래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업비트에서 꼭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거래소 하나를 예를 든 겁니다. 그냥 지금 가격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해봐요, 설명을 위해서. 그러면 얘네가 뭘 할 수 있냐면 원화를 들고 있으니까 9,999원에 XRP 사겠다고 주문을 걸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빨리 교환하고 싶은 사람들 있죠. 이런 유동성을 대가로 시장 가격보다 1원 낮게 우리가 사겠다라는 머니그램이 제시를 해놓으면 당장 급한 사람, 내가 갖고 있는 XRP 빨리 바꾸고 싶은 사람, 10,000원이 아니지만 시장 가격이 10,000원이지만 1원 더 떨어져 있는 요거라도 나는 지금 당장 받고 싶다, 유동성을 제공해준 누가 있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꾸면 머니그램이 시장 가격보다 싸게 XRP를 교환해서 가져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얘네 엄청난 이득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싸게 교환을 해서 보유하게 되면 XRP 더미를 보유할 수 있고요. 동시에 뭐가 가능하냐면 엑스라피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보세요. 엑스라피드는 이쪽은 이제 11,000원에 XRP를 판매하는 거겠죠? 반대로. 그러면 엑스라피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XRP를 사서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XRP를 파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돈이 한 1,000원 정도 있다고 하면은 1,000원 갖다가 개당 비싸게 사서 여기서 약간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살 때 뭐라 해야 될까요? 비율이 발생하고, 이건 비율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코스트라고 할게요. 비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 국가 도착해서 XRP를 시장 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프레드 차만큼 엑스라피드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매번 설명드렸는데 이 딱 스프레드의 차이만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만약에 직접 본인이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한국 원화로 지금 설명한 것처럼 XRP를 시장 가격보다 싸게 사게 되면은 이 갭만큼의 이득을 본 거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 바꾼 거를 XRP를 그냥 당장 멕시코 페소로 바꾸고 싶었을 때 여기 가서 이만큼 차이, 시장 가격보다 이만큼의 차이로 그냥 당장 매각을 시켜도 이미 이쪽에서 이득 본 게 있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 차이가 만약에 플러스 0이 된다고 하면은 본인들은 비용 손해 없이 그냥 그 원가 금액 그대로 그냥 교환을 할 수 있게 돼요. 해외 화폐로, 해외 법정 화폐로 그냥 이 스프레드에 비용도 들지 않고 그냥 스왑이 가능합니다. 이게 포텐셜인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비용이 하나도 안 발생하고 엑스라피드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게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는 동시에 XRP를 직접 소유할 수 있는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데서 기인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추상화적으로 XRP 좋잖아, 싸고 저렴하잖아 이래서가 아니라 지금 설명드린 정확한 로직에 의해서 이런 장점들 때문에 이들이 XRP를 직접 들고 또는 마켓메이커 역할을 내가 직접 하면서 시장에서 싸게 구매해야지, 그리고 직접 내가 필요할 때 써야지, 이런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머니그램 같이 전 세계 화폐를 들고 있는 본인들 비즈니스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이 마켓메이커 역할을 해서 본인들이 유동성을 제공해서 유동성도 늘어나고, 동시에 본인들이 XRP를 더미를 보유해서 쓰니까 볼륨도 늘어나고, 완전 선순환 작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 사람 얘기는 바탕으로 리프사가 설계하는 비즈니스 모델상 머니그램이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역할을 해준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면 리프사도 행복하고 머니그램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해지는 그림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이런 비슷한 로직으로 리프사가 포텐셜한 디맨드,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고객으로 생각하는 게 누구라고요? 아마존, 그리고 뭐 구글이라던가 또는 애플, 삼성 같은 글로벌한 기업들, 전 세계의 화폐를 보유할 수 있겠죠. 본인들이 이제 물건을 판매하고 나서 얻는 수익을 그 나라 화폐로 보유를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당장 안 바꾸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고객이기 때문에 이들한테서 포텐셜한 그런 수요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아까 예를 든 에어비앤비나 또는 글로벌 기업인 우버라든가 기타 등등, 아마존이 약간 그런 맥락에서 글로벌 기업이라 전세계 화폐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된 거, 코인데스크에서 기사 하나를 내갖고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었죠. 실제적으로 이 제이크라는 이제 해외 변호사거든요. 이 사람도 이제 그것과 관련된 걸 얘기하는데,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랄까요,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고 싶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리프사가 이 XRP가 시큐리티냐 아니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안 한다는 거죠. 소송에 있어서 뭐라 해야 될까요? 소송을 제기한 쪽, 원고 쪽에 XRP는 시큐리티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 그냥 대꾸를 안 한다는 거예요. XRP가 시큐리티다 아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XRP는 증권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대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리프사가. 근데 그 배경에는 그러니까 리프사가 뭔가 우리를 버린 거 아니냐, 또는 리프사가 뭔가 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변호사가 설명하는 건 그거예요. 결국에는 법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슈, 쟁점을 글로 끌고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응하는 것보다 소송을 다 기각시켜갖고 다 아예 가능성을 0%로 만들겠다는 거죠. XRP가 시큐리티냐 아니냐 이 관점으로 여기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보다 여러분들 많이 소송 관련된 거, 예를 하나 들자면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막 그런 얘기 있죠. 독도 갖고 뭐라 해야 될까요? 국제재판소인가요? 정식 명칭이 뭐죠? 국제재판? 국제재판소 맞네요. 국제재판소로 가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지 일본 땅인지 재판을 받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바로 지금과 같은 맥락이죠. 굳이 그거를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데 괜히 법원 가갖고 국제재판소 가서 재판하다가 지면은 공식적으로 일본 땅이 돼버린다. 뭐하러 그렇게 하냐, 리스크를 안고. 그냥 아예 실효지배를 그냥 가만히 하면서 일본 애들 말을 무시하면서 실효지배하면 우리나라 땅으로 그냥 갈 수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판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지금 리프사의 전략이 그거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저 사람은. 굳이 그거를 증권이냐 아니냐 갖고 막 논리를 내세우면서 그거를 막 증인을 데려오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싸우는 것보다 애초에 그냥 원고 쪽에서 찍소리 못하게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분쟁 요소를 그냥 기각시키는 쪽으로, 허무맹랑한 얘기니까 다 무시하는 쪽으로 해서 다 기각을 시켜서 아예 증권이라고 재판이 나올 만한, 판정이 나올 만한 그런 리스크 자체를 없애겠다는 전략이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리프사의 의견, 지금 설명하고 있는 변호사의 의견이니까 누군가는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리프사가 공개적으로 보도자를 뿌려서 본인들이 그런 전략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야, 이 리프사 이것들 질질 얘기 정확하게 안 하면서 질질 끌다가 XRP 갖고 있는 거 다 팔면 그때 가서 증권이라고 하려고 이 자식들 빤스러내려고 이렇게 비판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뭐 XRP가 아직 증권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미국에서 결론 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이제 개인에게 맡길게요.
개인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사람의 설명은 그런 의미의 얘기인 거죠, 지금. 그래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했네. 이 사람이 지금 그거거든요. 리프사 직원이면서 이 법조 관련된 담당이에요. 글로벌 담당인데 이 사람이 얘기를 했네요. 공개적으로 얘기했네. 공개적으로 얘기했네요. 여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하러 그렇게 하냐. 우리가 이런 법적인 대응에서 효율적인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XIP가 뭐 시큐리티인지 아닌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증거로 내세운 건 요거죠. 관련 서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리프사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이 사람 통해서.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 정도로 최근에 중요한 소식들은 살펴봤고요. 이제 오리너구리님이 얘기를 하셔서 이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증권인지 아닌지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뭐 두 가지 정도로 언급을 할게요. 중요한 이유를. 첫 번째는 XIP가 증권인지 아닌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은 리프사가 저렇게 작년에 특히 더 심했는데 절대로 XIP는 시큐리티가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엄청 강조를 했죠. 그리고 올해도 그 영국 금융감독청 FCA가 XIP는 시큐리티가 아니라 유틸리티 익스체인지 토큰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신나갖고 되게 홍보했잖아요. 봐라, 영국에서는 이미 시큐리티 아닌 걸로 판명 났다 라고 하면서요. 이 문제는 리프사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 봐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이런 리프사의 행동에서 거기에서 비춰볼 때 아는 게 아니라 리프사의 비즈니스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체크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증권이면은 보통 아마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할 때마다 거래세 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외환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외환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제 뭐 원화 갖다 달러로 교환하면 이제 뭐 세금이 붙는 케이스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해외여행 다니기 위해서 환전하다 보면은 세금 붙는 거 못 보시죠? 실제로 수익이 나도 세금 안 붙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정 조건이 아니면. 당연히 XIP가 교환하는 거를 통해서 이런 쌍을 통해서 교환하는 걸 통해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처리하려는 건데 만약 우리나라 증권처럼 교환할 때마다 거래소가 붙어버려 봐요. 그러면은 비용이 더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리프사가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세금이 각종 세금이 붙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 시큐리티 부분도 약간 XIP는 커런시라는 걸 굉장히 디지털 에셋 또는 커런시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증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증권은 절대 안 돼요. 심지어 작년에 데이비드 슈왈츠가 증권으로 분류되면 거기에 대한 차선책이 없다고 그랬어요. 대안책이. 리프사 입장에서는 XIP가 시큐리티로 분류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윤님이 질문 주셨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가요. 오늘 방송이 길어지네. 잠깐만 쉬었다가 저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Q&A 시간 하면서 지금 질문 주신 것들 여러분들 궁금하신 다른 얘기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